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어딘가의 은퇴자 한 명은 텅 빈 거실에서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넉넉하지만 정작 곁에 체온을 나눌 사람은 없는 고립된 현실이죠. 같은 시각 대서양 건너 아프리카의 청년 한 명은 스마트폰을 쥔 채 처절하게 내일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는 넘쳐나지만 당장 내일 먹을 빵을 살 돈이 없는 척박한 빈곤입니다. 이 극단적인 두 개의 결핍이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자본주의는 가장 기형적인 산업을 발명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맨스로 정교하게 포장된 노년층 대상의 성매매 관광입니다. 풍요의 결핍과 빈곤의 결핍이 만나 돈으로 사랑을 사고 파는 이 그로테스크한 시장은 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서아프리카 지도를 펼쳐보면 감비아가 강 하나를 따라 가늘고 길게 뻗어있는 기이한 형태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를 나누어 가지던 시절 영국과 프랑스가 감비아강 유역의 지배권을 두고 협상한 결과 그어진 부자연스러운 국경의 흔적이죠. 그 좁은 땅에 갇힌 감비아에게 영국은 사실상 식용유 원료인 땅콩 단일 재배에 의존하는 경제를 이식했습니다. 종주국이 필요로 하는 원료 공급지로 특화된 탓에 다른 산업이 뿌리내릴 토양은 애초에 척박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가 된 이 나라는 자립할 경제적 근육을 좀처럼 키우지 못했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이 종속적 구조는 이어졌고 국제 땅콩 시세가 흔들릴 때마다 국가 경제는 통째로 휘청거렸습니다. 오늘날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이 수두룩한 이 땅에 과연 누가 돈 보따리를 들고 나타나게 될까요? 1960년대 유럽 중산층에게 대중관광의 시대가 열리며 지중해 해변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여행사들은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남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감비아의 때 묻지 않은 해안선이 관광 상품으로 발견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죠. 그러나 유럽인들이 이 땅에서 소비한 것은 단순한 햇살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미개의 땅을 굽어본다는 서구 사회의 문화적 우월감 그 자체가 거대한 상품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팸플릿은 아프리카를 시간이 멈춘 낙원으로 묘사했고 원시적이고 순수한 자연이라는 환상을 팔았으며 현지인들은 그 환상을 장식하는 배경으로 전락했습니다. 관광객은 손님이 아니라 지배자의 시선으로 이 땅을 소유했고 감비아인은 자기 땅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적 권력을 쥔 쪽이 상대의 존재 방식마저 규정해버리는 이 불평등한 생태계는 과연 누구의 배를 불려주었을까요? 대형 여행사들이 본격 진출하면서 감비아의 관광 산업은 올인원 패키지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비행기부터 호텔, 식사와 놀거리에 이르는 모든 비용이 유럽 본국에서 사전 결제되는 철저히 폐쇄적인 생태계가 구축된 것이죠. 실제로 국제 여행사들이 감비아 호텔 매출의 대부분을 장악했고 관광객이 지출하는 돈의 상당 부분은 감비아 땅에 닿기도 전에 유럽 기업의 금고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거대 자본이 세운 리조트 담장 안에서 모든 소비가 완결되자 담장 밖 현지 주민들에게는 빵 부스러기조차 떨어지지 않는 경제적 진공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화려한 뷔페와 수영장, 에어컨이 돌아가는 객실은 오직 담장 안에만 존재했고 그 벽 너머의 세계와는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엄청난 부가 흘러가지만 결코 손에 쥘 수 없는 이 잔혹한 가두리 양식장 속에서 굶주린 청년들은 대체 어떤 생존 방식을 고안해냈을까요? 답은 거대 자본이 끝내 장악하지 못한 유일한 틈새,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이었습니다. 담장 밖으로 걸어나온 유럽 관광객 중 상당수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중장년 은퇴 여성들이었죠. 현지에서 범스터라 불리는 청년들은 이 텅 빈 심리적 빈자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파는 일반적인 성매매 관광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건네는 맹목적인 친절과 가짜 사랑은 그 자체로 막강한 위안이자 상품이 되었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다시 젊어진 기분을 선사하는 이 정서적 서비스는 그 어떤 리조트 패키지도 제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 벌이가 현지인의 1년치 소득을 훌쩍 넘는 거대한 격차 위에서 성매매는 로맨스라는 가면을 쓰고 이 빈곤국이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교환 관계 속에서 진짜 권력은 누가 쥐게 된 것일까요? 이 해변에서는 기존의 위계가 완벽하게 뒤집히는 기이한 권력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본국에서는 이친 세대로 취급받던 유럽의 은퇴자들이 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막강한 자본 권력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평범한 연금이 현지에서는 집을 짓고 가족의 병원비를 댈 수 있는 거대한 스폰서십으로 둔갑했습니다. 반대로 감비아 청년들은 자국에서 무기력한 실업자였지만 이 관계망 안에서는 감정을 통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주도적인 기획자로 올라서게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청년이 사랑을 구걸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외로움과 지갑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냉정한 협상이 그 아래에서 작동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전략적 성이라 부르며 감정마저 자원으로 환산되는 경제 행위로 분석합니다. 양쪽 모두 사회에서 배제된 존재들이 서로의 결핍을 돈과 성관계로 맞교환하는 처절한 공생을 택한 것입니다. 과연 이 아슬아슬한 산업은 언제까지 은밀하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의 보급은 이 은밀한 거래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감비아가 유럽 여성들을 위한 거대한 유흥지라는 사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해변에서 우연을 가장해 접근하던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이제는 택시기사와 술집이 직접 알선책으로 나서는 체계적인 성매매 산업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관광객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은밀한 소개가 시작되었고 마을 전체가 이 거래의 이해관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벌이가 몇 달러에 불과한 가혹한 현실에서 며칠 만에 수백 유로를 거머쥐는 유흥업의 유혹은 현지 청년들이 거절할 수 없는 생명줄이 된 것입니다. 결국 청년들은 도덕적 타락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빈곤에 덫에 완벽히 포획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폭주하는 산업이 파괴한 것은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대체 어떤 참혹한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로 요약됩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던 한 유럽의 70대 여성이 현지 청년에게 깊이 빠져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쏟아붓고 심지어 혼인신고까지 감행했지만 청년이 유럽 입국 직후 자취를 감추며 모든 것이 철저히 기획된 사기였음이 드러나는 시기죠. 이를 단순히 노인들의 어리석음으로 치부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가리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선진국의 노인 복지가 물리적 생존에만 매몰되어 정서적 고립을 방치했고 바로 그 사각지대를 글로벌 성매매와 로맨스 스캠이 파고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맨스 사기 피해자의 다수는 50대 이상의 사별하거나 홀로 사는 여성이며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도 노년에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공허함, 그 절박한 심리적 허기가 사기꾼들에게는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영국에서만 한 해 1억 파운드 안팎의 로맨스 사기 피해가 신고되는 현실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신뢰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참혹한 악순환의 고리를 과연 끊어낼 방법은 존재하긴 하는 것일까요? 감비아 인구의 95%가 넘는 무슬림 사회에서 율법은 혼외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조차 몸을 팔러 해변으로 향하는 청년들을 강하게 단죄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당장의 굶주림 앞에서는 어떠한 도덕적 호소도 무력한 공허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벌어오는 돈으로 온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그 행위를 죄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사치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개인의 윤리적 타락이 아니라 철저한 거시경제 구조의 실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진 종속적인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선진국이 고립된 노년층을 위한 정서적 안전망을 재건하지 않는 한 이 잔혹한 성매매 관광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타인의 외로움과 빈곤에 매겨진 이 비극적인 가격표를 떼어내는 것은 우리 세대가 직면한 가장 무거운 시스템의 과제입니다. 이상 인사이트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